안녕하세요. 우리 뭐 뵌 분도 계시고요. 대부분 다 처음 뵌 분 같은데 어, 음, 어, 회계 원리는 좀 다 들으셨나요? 실제 그 회계학이라고 하면 중급회계, 원가 회계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중급에게는 반드시 회계 원리를 들으셔야 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원가 관리 회계는 사실 회계 원리하고 약간 거리는 있어요. 거리는 있는데 어, 들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중급회계 하셔야 되니까. 근데 뭐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음, 그 배속을 좀 빨리 해서 미리 들으시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 어, 우리가 지금 이제 하반기니까 내년에 시험을 뭐 언제 볼지 뭐 모르겠는데, 기존에 뭐 공부하신 분들은 반드시 내년에 뭐 시험을 보셔야 되고,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뭐 시간이 그렇게 뭐 촉박하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열심히 하시면은 뭐 내년 시험에 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대신 좀 빠지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제가 뭐 여기 강사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저도 뭐 여러분들처럼 공부하는 과정을 겪었겠죠, 예전에. 근데 사실 우리 뭐 이 공부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니잖아요. 뭐 하루 이틀 열심히 해서 뭐 정복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요.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몰아서 열심히 하는 과목이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빠지지 말고 뭐 알든 모르든 끝까지 시험 전까지 버티시면 좋은 결과 얻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제 간혹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신다고. 이제 처음에는 지금 뭐 처음 오신 분들은 뭐 각오도 있고 여기 눈빛도 보면은 좀 이제 초롱초롱하고 근데 뭐 이제 한 시간만 지나도 좀 혼탁해지고 뭐 할 것 같긴 한데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달리시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안 좋고 우리는 장기 레이스로 봐야 되는 거니까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뭐 오리엔테이션은 다른 선생님들 많이 뭐 해드렸을 테니까 저는 뭐 간단하게 또 우리 원가 관리 회계 조금 소개를 드리면 음, 자 우리 이제 공부할 때 있잖아요. 우리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선배나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공부를 하려면 너 예습을 해야 돼. 예습한 다음에 수업을 잘 들어야 돼. 그 다음에 복습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이거는 에, 말 그대로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자, 우리는 자격증 시험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사실 우리 시험하고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는 뭐 짐을 좀 덜어드리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얘는 안 해도 돼. 안 해도. 사실 예습이 엄청 파워풀하죠. 그러니까 얘는 백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서 내용을 파악하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하지만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 안 맞아요, 얘가. 자, 왜 안 맞냐면 우리 이제 다들 교재 있잖아요. 음. 자, 우리가 1차 시험에 객관식, 2차 시험 주관식, 회계학이라는 과목 안에 40%가 나와요. 40%. 거기서 여기서 나온다고. 물론 이제 대부분 이 책에서 나오겠지만 사실 시험과 무관한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습을 하다 보면 시험과 무관한 부분에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예습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대신 얘를 안 하는 대신에 얘는 반드시 해야 돼요. 얘는 요거는 뭐 빠지면 내년에 또 봐야 돼. 얘는 빠지면 이건 100%예요. 100%. 저도 그랬고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있잖아요. 제 기억에 동일한 과목을 3번씩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과목이 쉬운 과목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입버릇처럼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입버릇이지 쉬운 과목이 아니라고. 자,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나가는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루도 빠지면 다시 들어야 돼요. 절대 빠지시면 안 돼. 알든 모르든 자리 남아야 돼. 자리. 가끔 이제 보면은 나는 동영상으로 하겠다 하신 분도 계시는데 뭐 불가피하게 동영상으로 보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와서 들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동영상하고 현장에서 듣는 강의하고 집중 자체가 달라요. 학습 효과가 전혀 차이가 많이 난다. 반드시 가급적 오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얘는 회계세법은 무조건 얘를 해야 돼. 원가관리회계뿐만 아니고요. 회계세법은 얘를 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최소한 2일 이내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수업을 들었으면 내일까지는 해야 됩니다. 내일이 지나버리면 다 잊어버린다고. 좀 신기하죠? 정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수업은 참석하고요. 그 다음에 복습을 해야 됩니다. 요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우리 커트라인이 60이잖아요. 요 언저리 맞는다고. 1년 동안. 근데 지금 우리 클래스는 뭐 하반기에 지금 출발하시는 분들은 뭐 1년이 조금 뭐 안 될 수는 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좀 이렇게 컴팩트하게 하면. 자,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제가 공부한 선배로서 학습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우리 원가관리회계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수강하시는 기본반, 그 다음에 객관식, 그 다음에 2차 연습 이렇게 있죠. 근데 사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긴 있어요. 여기 이제 심화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거는 뭐 선택이고 요건 필수라고. 자, 기본반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수업의 목적은 바로 시험 보러 가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수업의 목적은 예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래서 원가관리회계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주 목적이고요. 예가 된 다음에 예를 해야 돼. 자, 근데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 기본반 들어보니까 좀 잘 알 것 같아. 굳이 객관식을 들어야 됩니까? 반드시 들어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요. 실제 문제 푸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 2차 시험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원가관리회계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원가관리회계는 이게 회계 시험이 아니고 뭐 국어 시험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원가관리회계는 약간 중급의 세법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원가관리회계는 자료를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료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실제 객관식이나 주관식은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진행을 하시고, 물론 이제 우리 교재 보면은 객관식 문제, 주관식 문제가 있는데 객관식은 제가 100% 다 풀어드려요. 얘 풀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실제 어떤 식으로 문제화가 되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대신 실전에서는 예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 회계학이 1차, 2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1차 시험도 뭐 원가 관리에게는 40%, 2차 시험도 뭐 40%의 비중이 있는데 우리 뭐 1차를 먼저 합격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총 40문제 중에 자 원래 전통적으로 15문제가 나오는데 올해는 16문제가 나왔어요. 올 6문제가. 그리고 올해 시험 본 분들이 약간 조금 이제 현장에서 많이 어렵다는 그런 평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시험이 어려웠다기보다는 최근에 시험이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올해 정도 시험 난이도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최근에 굉장히 쉬웠다고. 자,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회계학에서 일정 점수를 맞으려면 얘를 포기할 수가 없다고. 자, 우리 커트라인이 60점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60점 중에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회계학 점수는 몇 점이나 돼요? 80점? 가끔 이게 통계 좀 보고 그러지 않나? 1차 시험 평균 점수가 40점대라고. 40점대. 조금 재밌지 않아요? 얘만 40%인데? 실제 여러분들이 회계학에서 점수 따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제가 뭐 원가 관리 회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중급 회계는 양이 되게 많다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원가 관리 회계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과목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해석을 하는 과목이라고. 암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원가 관리 회계를 암기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할 게 별로 없다고. 그러면은 원가 관리 회계 비중이 40%니까 얘를 좀 잘하게 되면 원하는 점수 맞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실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일단은 중급 회계가 중요하더라. 중급 회계 시간 할애를 많이 하신다. 물론 좋아요. 하셔야 돼. 하셔야 되는데 수업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들으시라고. 어차피 혼자 공부할 때 중급 회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수업 끝나고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 원가 관리 회계 공부할 시간이. 그러니까 수업 시간만큼이라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원가 관리 회계 과목 특성이 뭐 다들 뭐 다른 과목도 뭐 이건 암기하시면 안 돼, 이해하셔야 됩니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원가 관리 회계는 100% 이해하는 과목이에요. 암기할 게 별로 없어요. 암기해야 되는 거 제가 말씀드려요. 이거는 최소한 암기하시라고. 그 외에는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급 회계하고 원가 관리 회계 좀 특징이 다르니까 수업 중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하나 이제 제가 강의 방식을 좀 설명해 드리는데 우리 총 챕터가 뭐 17개, 18개 정도 있어요. 근데 챕터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칠판에 막 쓰고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릴 거냐면 좀 배경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배경 설명. 그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를 잘 들으셔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책만 보고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사실 회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주워 듣는 게 있어. 평소에. 원가 관리 회계는 접할 기회가 하나도 없어요. 자, 왜냐하면 원가 회계는 사실 공장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공장 가시면 안 계시잖아요. 접할 기회가 없다고.
내용도 생소하고 용어도 생소합니다. 그래서 미리 설명해 드리는 건 뭐냐면 그 설명을 미리 해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필기를 좀 제가 하긴 해요. 근데 제가 뭐 지금 말도 굉장히 빠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충분히 뭐 따라올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 제가 책 보기 전에 설명해 드린 내용 잘 들으시고요. 필기도 잘 하시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근데 이런 거 잘 들으셔야 된다고. 저는 우리 교재 안에 시험에 뭐 안 나오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말씀드려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얘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설명은 다 드려요. 자, 뭐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해서 100% 안 나오는 건 아니겠죠. 혹시 모르니까 1%라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긴 봐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시험에서 중요성이 떨어진 부분들은 지금부터 걸러내는 게 아니에요. 언제 걸러내냐면 나중에 정리할 때 걸러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 들으셔야 돼. 지금은. 자, 제가 회계 원리를 좀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라고. 좀. 왜냐면 어차피 원가 관리 회계도 회계한 분야이기 때문에. 회계. 회계 원리 들으신 분 회계를 뭐라고 배웠어요? 수업 중에. 자, 회계는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 자, 그러면 자, 어떠한 정보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보내줄 건데 이 정보를 원하는 사람이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대요. 첫 번째는 회사의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가 있고요. 회사의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라는 실체를 기준으로 해서 외부에 있으면서 회사를 좀 알고 싶다.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주주, 채권자, 요게 이제 대표적인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자, 이분들이 회계란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데 이분들이 이용하는 회계를 재무회계라 그래요. 영어로 뭐 Financial Accounting이라고 하는데 얘가 바로 재무제표예요. 우리 수업 목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얘가 중급회계라고. 우리는 요거 사실 배우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회사의 내부에 있으면서 회계란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대요. 뭐 그러면 회사 내부에 있으니까 뭐 사장, 종업원 이런 사람들이 다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경영자 이외에는 내부 정보 이용자가 아니에요. 월급만 받는 사람이지 뭐 회사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대표적인 내부 정보 이용자가 경영자라고 합니다. 자, 이분들이 이용하는 회계가 관리 회계예요. 자, 우리 책의 타이틀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원가 관리 회계라고 돼 있죠. 이 관리 회계라고. 이 관리 회계. 요건 중급 회계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범위예요. 이걸 알고 가야 된다. 우리가 뭘 배우는지 알아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재무회계하고요, 이 관리회계는 내용이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자, 여러분들이 원가관리회계를 어려워하는 부분 요것 때문에 그런다고. 왜 그러냐면 원가관리회계를 중급회계 서브 과목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가끔 보면 절대 안 그래요. 얘랑 출발점 자체가 달라요. 출발점 자체가. 자, 그러면 재무회계, 관리회계가 다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요거 보면 돼. 자, 주주하고 채권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을 주주라고 그러잖아요. 회사에 돈을 꿔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한다고. 그러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든 회사에 돈을 꿔주는 사람이든 무슨 목적으로 그럴까요? 뭐 하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뭐. 그렇죠? 자, 이분들의 목적은 나는 돈 벌어야 돼. 투자 목적으로 회계란 정보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여기 경영자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회계는 누구 관점에서 회계예요? 경영자 관점에서 회계라고. 전혀 달라. 그러면 이 경영자는 무슨 목적으로 회계란 정보를 이용하려고 할까요?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회 경험을 좀 해본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게 어렵다고. 사실 여러분 사장이라고 그러면 막연히요 뭐 회사의 대장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이분들이 현업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른다고. 회사 생활을 안 하면. 자, 사장이라는 사람은 회사 뭐 할 것 같아요? 딱 2개밖에 안 해요. 2개밖에. 이분들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사장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결제. 사장이 결정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의사결정이라 그래. 의사결정. 또 하나는 사장이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합격해서 사무실 오픈하면 사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할 것 같아? 의사결정하고 또 하나는 이 직원을 뽑았는데 이 친구가 열심히 일하는지 감시하지 않겠어요? 그거 하는 거라고. 성과평가. 자,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이걸 배우는 거라고. 지금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원가관리회계 보면서 얘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 사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원가관리회계는 회계란 이름을 가지고 지금 회계가 아니에요. 중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 자, 근데 회계를 왜 배웁니까? 아니라면서. 회계학 용어들이 나와요. 회계학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알면 좀 이해하기 쉬워. 모른다고 해서 엄청나게 뒤처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들으시라고.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얘가 60%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계원리 들으시라고 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여러분 느끼실 거라고. 얘가 목소리 톤이 좀 잠잠했다가 흥분할 때 있거든요.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그게 글씨를 좀 크게 쓴다든지. 이 차이점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재무회계, 관리회계 차이점. 그러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이건 이해를 하셔야 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주 채권자 이분들은, 즉 외부 정보 이용자는 회사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뭐 주주, 채권자, 정부, 기관, 심지어는 외국인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 가운데는 뭐 우리처럼 회계학을 좀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문외한도 있을 거라고. 그러면 회사가 회계란 정보를 제공을 할 때 제 입장에서 회계사를 대상으로 해서 전문 용어 막 쓰고 이렇게 제공해버리면 나머지 사람도 이해 못해. 이해 못하죠. 어떻게 제공해야 돼요? 원칙이 있어야 돼. 누구나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그러죠. 자, 요거는 이제 IFRS라고 하고요. 즉 재무회계는 얘가 있어야 돼. 결국 여러분들이 중급회계는 뭐 배우는지 아세요? 요거 배우는 거라고. 요거 중급회계는 얘 배우는 거예요. 즉 원칙을 배우는 거라고. 그래서 뭘 여러분들은 도출해야 돼요? 마지막에 얘를 작성하는 게 중급회계 목적이에요. 자, 근데 요거 관리회계. 관리회계는 누굴 위한 회계일 것 같아요? 경영자를 위한 회계라면서.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회사의 사장들은 회계학을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
안 배웠죠. 그런 거 왜 배웠을지 돈만 벌면 되는 거지. 회사의 사장은 회계학을 몰라요. 모른다고. 실제 현업에서도 우리야 뭐 회계학을 배웠으니까 뭐 장부도 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장님한테 재무제표를 만들어 드렸어. 사장님 뭐라 그럴 것 같아? 던진다고. 해석도 못해. 뭐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돈 벌었어, 안 벌었어. 이게 중요한 거지 재무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즉 관리에게는 회계 원칙이 없습니다. 회계 원칙이 없어. 자, 그러면 극명하게 다르잖아요. 자, 중급에게는 원칙을 배우는 거고 우리는 원칙을 없는 걸 배우는 거라고. 근데 관리회계 하면서 얘를 생각하면 안 돼요. 기업회계 기준 얘기도 안 나와. 안 나온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얘가 쉬울 것 같아? 얘가 쉬울 것 같아요? 얘가 훨씬 쉬워 사실. 왜? 얘는 원칙을 달달달 외우면 돼. 실제 문제에서도 이 원칙에서 나와요. 얘는 원칙이 없어. 원칙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얘는 사실 암기할 부분이 많아요. 기업회계 기준은. 사실 이거 다 암기하면 게임 끝난 거지 뭐. 암기할 게 많다. 얘는 암기할 게 없어. 원칙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요걸 배우러 온 거라고. 자, 그러면 자, 관리회계를 배우러 왔는데 타이틀이 왜 원가관리회계입니까? 자, 요거는 회계학을 이론적으로 구분한 거고요. 우리 이제 수업 목적으로 학문적인 체계는 약간 달라있다. 자, 회계학 출발점이 뭐였어요? 회계 원리. 요건 뭐 분기 배우는 거지 뭐. 차변 대변하는 것들, 복식부기 원리. 자, 요거 다음에 이제 뭐 배워야 돼요? 중급회계. 요게 이제 중급회계가 이제 본 게임이지 사실. 회계학이라고 하면. 자, 이거 다음에 하나를 더 배워야 돼요. 고급회계. 자, 고급회계는 고급스러운 회계가 아니고 우리 이제 중급회계가 일반 회계인데 일반 회계 집어넣긴 좀 지엽적인 부분들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뭐 M&A라든지 선물 옵션 같은 파생 상품 외환 이런 것들이 고급 회계입니다. 우리 사실 다 이게 회계학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자, 근데 회계 원리 다음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상대적인 방향이 있다고. 그게 바로 원가 관리 회계입니다. 학문적으로 보면 딱 50% 50%예요. 수업 목적으로 보면 40%이긴 하지만. 자, 이 원가 관리 회계는 다시 두 가지로 쪼갤 수가 있어요. 원가 회계 하고요. 관리 회계로 쪼개질 수가 있어요. 얘가 바로 회계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자격 시험에 회계학이 바로 이거 다 포함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론적인 회계학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 학문적인 체계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를 좀 정리를 해보면 얘가 바로 재무회계예요. 그리고 얘가 관리회계라고. 여기서 말한 중급회계 관리회계예요. 근데 하나가 더 들어갔죠. 원가회계. 얘가 하나가 더 들어갔다고. 자, 근데 이 원가회계는 우리 이제 회계학이 분류해서 재무회계 관리회계처럼 별도의 하나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원가회계는 여기에도 좀 걸쳐 있고 여기에도 좀 걸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얘가 여기에 걸쳐 있다 보니까 회계 원리를 들으시는 게 좋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성격이 있냐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재무회계라고 하고 이 원가 자체가 그 다음에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둘 다 걸쳐 있다고. 그러면 이제 의문점. 아니 얘가
둘 다 걸쳐 있으면 굳이 왜 여기 넣습니까? 여기 넣지 않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뻔하지 뭐. 얘가 얘에 미치는 영향보다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가관리회계라고 표현을 하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배우는 거죠. 원가회계, 관리회계. 그러면 이제 관리회계는 알았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사장. 그 원가회계는 뭡니까? 얘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이 분필 있잖아요. 요거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어? 그거 배우는 거라고. 딱 구분이 돼요. 우리 책도 마찬가지. 반을 딱 쪼개면 앞부분이 원가회계고 뒷부분이 관리회계입니다. 그러면 원가회계를 공부를 할 때는 머릿속에서 뭐가 생각이 들어야 돼요? 공장의 생각이 들어야 돼. 회계가 아니에요. 공장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장을 생각해야 된다고. 관리회계 가면 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사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사장. 요거 생각하면 망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어찌됐든 관리회계는 뭐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원가회계는 이거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왜 내용적인 측면은 얘고 활용은 얘인지 뭐 잘 이해 안 갑니다. 그건 설명해 드리려고. 자, 우리 학원이 이 분필을 어디에서 사왔을 것 같아요? 문방구 사왔겠지 뭐, 동네. 문방구 같은 회사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기업이라고 그래요. 상기업. 일반 도소매업이죠. 그러면 상기업은 뭐 하는 회사예요? 얘를 사와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약간 웃돈 들여서 파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문방구 입장에서 문방구 회사니까 얘를 막 사왔어. 몇 박스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에 어디에 기록을 할까? 재무상대표의 재고 자산으로 기록하는 거죠. 요거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중급회계 때 팔면 어디에 기록이 돼요? 얘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이 되고요. 팔면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로 기록되는 거로. 그게 바로 재무회계예요. 자, 근데 우리는 상기업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뭐 본다고 그랬어요? 공장을 보는 거, 공장. 어디를 갈 거냐면 얘를 만드는 회사.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 모나미라고 할까요? 모나미? 모나미는 뭐 하는 회사예요? 얘를 만들어 파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조업이라고 그래. 제조업. 제조업은 물건을 만들어 파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모나미 공장 가보면 어때요? 얘가 엄청난 게 많이 쌓여 있겠죠, 창고 안에. 그렇죠? 그럼 걔가 어디에 기록이 돼요? 마찬가지로 재무상태표의 재고 자산으로 기록이 된다고. 팔면 어디에 기록이 돼요?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로 기록이 되겠죠. 즉, 원가 계산의 내용은 가지고 있으면은 뭐예요? 재무상태표. 팔면 손익계산서.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그렇죠? 원가 계산 내용 자체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활용면에서는 왜 관리회계입니까? 자, 사장 입장에서 결제를 할 거라 의사결정. 사장은 무슨 의사결정을 해요?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 못 벌어. 그거 항상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의 이익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 이익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수익인 매출에서 뭘 빼야 돼요? 비용인 원가를 빼야 된다고. 자, 근데 얘를 모르면 얘를 기본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아직 뭐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을 안 했으니까 지금은
개념만 이해하면 우리가 뭘 배울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원가회계에서는 아주 심플해요. 뭐만 배워요? 얘가 얼마짜리냐만 배울 거라고. 관리회계에서는 나는 사장이야. 사장 입장에서 의사결정하는 거하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지 평가할 거다, 그것만 배워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거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중급회계 시작했나요, 우리? 뭐 내일 시작했어요? 네. 중급회계는 상기업 회계예요. 상기업 회계라고, 상기업 회계. 중급회계를 아무리 달달달 외워도 상기업 회계 배우는 거라고. 근데 상기업이 어떤 회사의 기본이에요? 제조업이 회사의 기본이에요? 제조업이지 뭐. 그쵸? 그러면 상기업하고 제조업하고 차이점은 뭘 것 같아? 요 두 개 차이점. 공장이지, 공장. 공장이 있으면 제조업이고요. 없으면 상기업이라고. 그러면 원가계는 뭐 배운다고 그랬어요? 요거 배우는 게 원가회계라고. 결국에 중급 회계와 원가 회계를 배워야 제조업 회계가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가 회계 배우면서 중급 회계 생각하면 안 돼. 내용도 다르고 접근 방식도 다르고 완전 달라요, 성격이. 이거를 구분하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원가 관리는 호불호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원가 관리 회계가 이해가 잘 되고 점수가 잘 나와. 어떤 분들은 절대 정보를 못해요, 원가 관리 회계를.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잘못 잡은 거야. 얘를 회계식으로 암기로 잡으면 절대 정보 못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을 좀 개념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고 좀 쉬었다 할게요. 요거 좀 설명해 드리려고. 우리는 요거 배우는 거잖아요. 자, 근데 얘랑 전혀 성격이 달라요. 다르잖아요. 다른데 얘랑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좀 구분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책처럼 원가 관리라는 책도 있고 서점에 가면 그냥 원가 회계라는 책도 있어요. 말은 원가 회계지만 얘도 들어가 있어. 또 관리라는 책도 있어요. 말은 관리 회계지만 얘도 들어가 있다. 이건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딱 바늘 쪼개면 앞부분이 원가, 뒷부분이 관리 회계예요. 그러면 이제 원가 회계 자체가 내용적인 측면은 재무회계고요. 활용面측면은 관리회계라고 그랬으니까 그 내용을 개념적으로만 간단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집에 가니까 이제 수업 끝나고 집에 가는데 빵집 있어요, 빵집. 자, 식빵이 원래 3,000원짜리입니다. 이 빵은 있잖아요. 사실 방부제가 안 들어가 있으면 유통기한이 얼마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할인을 좀 많이 한다고, 할인. 집에 가니까 조금 이제 안 팔렸던 재고를 싸게 팝니다. 싸게 1,000원을 팔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그럼 어떤 느낌 들어요? 우리 이제 원가 측면에서 봤을 때, 야, 이 식빵이 원가가 1,000원도 안 되는구나. 우리 장사꾼들은 절대 손해보고 안 팔아요. 1,000원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러면 정말 이 빵의 원가는 1,000원도 안 될까? 한번 살펴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 일단 빵을 만들겠죠. 제조 과정이 있어, 제조. 자, 요 빵 만드는데 1,500원 들어갔어요. 자, 근데 이 빵의 유통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안 팔린 재고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폐기 처분해야 돼요. 폐기 처분. 근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싸게 팔자. 그래도 돈 조금이라도 벌어야지. 근데 팔려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포장지도 필요하고 알바도 필요하겠죠.
그 금액이 한 800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건 시간이 좀 된 빵이기 때문에 3,000원에 못 팔아. 그러면 팔리려고 하면 가격이 싸야 팔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싸게 팔까 그런 상황이라고. 자, 뭐 대부분 회계 원리를 들으셨을 테니까 이 식빵의 원가는 얼마인가요? 식빵의 원가는 아마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 중급회계만 들으셨던 분들은 얘를 뭐라고 그래요? 얘는 매출 원가야. 얘는 뭐가 돼? 얘 판관비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재무회계 측면에서 원가가 얼마가 돼요? 1,500원에 800원에서 2,300원이 일반적인 회계 입장에서 원가라고. 그러면 장사꾼들은 손해보면 안 되기 때문에 2,300원 이상 팔아야 돼요. 자,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 1,000원 주고 팔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는 뭘까? 이게 바로 관리회계라고.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보는 관점이 달라요. 자, 사장 기분도 회계를 몰라. 회계를 몰라. 배운 적도 없어. 자,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하죠? 보니까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시점에 있는 거, 요 시점에 있는 거라고. 이미 1,500원 들어갔어. 나는 안 팔리면 폐기 처분해야 돼. 돈 좀 벌고 싶어. 근데 얘를 팔려면 얼마의 돈이 들어가요? 800원의 돈만 들어간다고. 얘는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상황이긴 한데 보는 관점이 달라.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련 원가라 그래요. 지금 몰라도 돼요. 지금 몰라도 돼. 개념만 설명해 드리니까.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몰 원가라 그래. 매몰 원가. 우리는 이런 걸 배우는 거라고. 그러면 자, 현재 이 상태에서 물건을 팔 때 이미 얘는 들어가 버렸잖아요. 자, 얘는 폐기하든 처분하든 얘는 이미 들어가 버린 거라. 의사결정 영향을 미치는 원가가 아니야. 얘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러한 의사결정에 관련돼 있는 원가가 뭐만 있다? 얘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00원 주고 팔면 얼마 남아? 200원 남는 거죠. 이게 바로 관리회계라고. 우리는 요거 배우러 온 거라고. 자, 이거 배우러 왔는데 중급하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망하는 거라니까. 됐어요? 또 어차피 배울 거니까 나중에. 지금 이거 암기사항이 아니에요. 자, 원가 관리는 암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의미만 이해하면 돼. 의미만. 그러면 이 매몰 원가라는 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는 원가가 매몰 원가예요. 자, 여러분 식사 다 하셨죠? 식사?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점심 때 돈가스를 먹으러 갔어. 돈가스. 2장 이렇게 나왔네. 2장. 10,000원. 한 장을 딱 먹었는데 5바이트 나올 것 같아. 자, 한 장 남았잖아요. 자, 이 10,000원 아까워가지고 5바이트 나올 때까지 먹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스톱하고 나와야 돼요? 물론 먹겠죠. 뭐가 맞아요? 스톱하고 나와야 된다고. 왜? 요게 바로 매몰원가거든. 자, 내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이 돈은 줘야 돼. 이게 매몰원가야. 의사결정 고려하면 안 돼. 그러면 아까워서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경영에서 봤을 때는 비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이해되세요? 원래 사람은 그래요. 다 비이성적인 면들이 있다고. 또 하나, 극장에 갔는데 2시간짜리 영화인데 1시간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 졸릴 것 같아. 나와야 돼요? 아니면은 거기 아까워서 있어야 돼요? 나와야 된다고. 왜? 영화 티켓 값은 매몰원가지. 그런 게 바로 매몰원가라고. 자, 관리회계에서 많이 언급되는 원가가 매몰원가고요. 매몰원가가 상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얘는 들어본 분 있을 거라고. 기회원가라고 들어봤어요? 기회원가? 얘는 반대로 내가 어떤 대안을 선택했을 때 포기한 게 기회원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강남역 사거리에 1층에 이렇게 공실이 있어요. 공실이.
뭐 20평짜리 걔를 딱 렌탈을 해가지고요. 김밥 장사를 했어. 그래서 한 달 동안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니까 당월 순이익이 1,000만 원 나왔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재무회계 관점에서 보면. 왜냐면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에 이익이 1,000만 원 잡혔으니까. 하지만 관리역에서는 못한 거라고. 왜 못했을까? 아니 이 유동인 거 많은 데서 왜 김밥을 만들어 팔아? 이왕이면 뭘 해야 돼요? 더 돈을 벌 수 있는 걸 해야지. 예를 들어서 명품을 판다든지 비싼 커피를 판다든지 그랬을 때는 3천만 원 벌 수 있거든. 그러면 어때요? 1,000만 원 벌기 위해서 3천만 원을 포기한 거라고. 그게 바로 기회원가예요. 자,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기회원가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 관리에서는 이런 걸 본다고. 결국에 김밥집을 차리면 2천만 원 손해본 겁니다. 이게 기회원가. 이런 거 배운다고. 지금 몰라도 돼요. 어차피 계속 설명해 드릴 테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회계 자체가 재무회계와는 전혀 다른 걸 배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안고 가야 되니까. 목놓아 부르짖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저는 이런 걸 안 배웠거든. 저는 우리 회계사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원가 회계예요. 제가 공장을 뭘 알겠어요. 어떻게 공부했을 것 같아요? 암기만 했다니까, 암기만. 뭔지도 모르고. 재밌는 건 그래도 합격해. 합격은 뭐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책을 보기 전에 설명해 드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